안녕하세요. 오렌지3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벌써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객관식으로 예측하는 거였죠. 말하자면 yes over no 둘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던가 아니면 1, 2, 3, 4 보기 중에 이 데이터는 어떤 그룹에 가장 적합하겠니?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해봤냐면 정답은 주지 않고 주관식 단답형처럼 예측을 하는 리그레션, 회귀 분석도 해봤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정답을 주지 않고 분류를 하는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은요, 군집화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를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하는 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같은 클러스터 군집 안에는 서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해볼 건데요. 데이터는 오늘 재밌는 걸 갖고 왔어요. 쇼핑몰 고객의 그룹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먼저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을 클릭해서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열어봅니다. 자, 데이터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커스터머 아이디는요, 그 쇼핑몰에서 회원들의 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의 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피처로 두지 않고 스킵 정보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0개의 고객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플라이 해서 준비해 둡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이 데이터 테이블에는 젠더, 첫 번째로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annual income, 연간 소득,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볼게요. spending score, 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유용한 정보들인 거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고객들을 오늘은 분류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분류하는 방법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군집화하는 방법에. 근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K-민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쌤이 어디서 찾았냐면요. unsupervised에서 찾은 거 보이세요?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는 주지만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최대한 잘 분석해서 분류해봐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특성과 분포에 따라서 그룹화를 해줄 거고요. 컴퓨터는 자기 나름의 계산으로 데이터를 적절한 개수의 그룹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각 그룹이 가지는 의미와 활용도를 찾아내는 것은 역시 분석자의 몫입니다. 자, K-민스를 그냥 클릭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fixed라고 되어 있어요. 3개로 분류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원하는 대로 뭐 3, 4, 5, 6, 7 막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요. 프롬프트를 눌러보면요.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거를 추천해줘요. 인공지능이. 여기서는 무려 45.2%의 확률로 6개로 나눠보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컴퓨터를 믿고 6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6개로 나눠진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4개의 퓨처에 2개가 추가됐죠. 지금 클러스터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실루엣이라는 스코어가 하나 추가됐는데요. 클러스터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보면 C1부터 C6까지 6개로 잘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실루엣 스코어는 어떤 의미냐면 얼마 정도의 확신으로 그 클러스터에 분류를 했는가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실루엣 스코어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더 적합하게 분류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 테이블만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은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라이즈 중에서 스캐터 플롯을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플롯은요, 말 그대로 산점도예요. 이렇게 점을 뿌리듯이 나타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연결을 해보면 짜잔! C1부터 C6까지 잘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찾지 않으셨나요? 여기 파랑이랑 빨강이랑 노랑이랑 핑크는 너무나 완벽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C3랑 C4는 너무나 한 군데 뭉쳐 있죠. 왜 대체 얘를 쪼갰을까? 인공지능의 실수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볼 거냐면요.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거 묶어서 5개로 군집화 했을 텐데 얘는 왜 6개로 나눴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화해 볼 것은 박스 플롯이에요. 자, 박스 플롯을 열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벌써 끝났고요. 지금 클러스터별로 비율은 이 정도구나. 총 200개의 데이터가 이 정도 비율로 분류가 되어 있었군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루엣 스코어는 어느 정도 확신으로 분류했나 라는 거였죠. 모두 다 한 60% 이상의 확률로는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 스코어를 봐도 아직도 3과 4를 왜 나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분 쌤이 잠깐 설명을 깜빡한 게 있는데 스캐터 플롯에서요. 여기를 나누는 기준이 가로축은 annual income, 말하자면 연소득이었고요. 세로축은 spending score, 말하자면 얼만큼 소비하는가, 연소득과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얘가 나눠둔 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는 얘네가 되게 비슷했었죠. 실제로 박스 플롯에서도 다시 보시면 연소득 C3, C4 비슷하죠. 그 다음에 spending score C3, C4 비슷해요. 그럼 대체 얘를 왜 나눴을까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건 AG밖에 없습니다. 자, AG를 볼게요. 드디어 이유가 나왔네요. 여기 C3 보시면 거의 20대인 거 보이세요? 맞아요. 그다음에 C4는 거의 50대네요. 아, 나이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어서 나눠놨구나 라는 걸 드디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괜히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시각화 기법 중에 하나만 더 쓰고 넘어가 볼게요.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역시 이렇게 색깔별로 잘 군집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3가지 피처를 가지고 나눠놨네요. age, 그 다음에 스펜딩 스코어, 애뉴얼 인컴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군집화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피처의 개수를 여러분 이것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나는 4개로 해볼래. 그리고 스타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좀 더 잘 보이네요. 연소득이랑 소비 수준, 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좀 더 높은 쪽에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파란색이 좀 낮고, 에이지, 여기 나이에 따라서 분류도 되고, 실루엣 스코어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한눈에,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군집화의 재미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거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한번 해볼래요. MDS. 자, MDS 뭐냐면요.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차원으로 분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도 한 번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보이세요? 그러니까 각 군집끼리도 서로 연결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셋이었어요.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되게 민망한 데이터셋이었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 지표, 예를 들어 성별, 나이 이런 거를 분석해서 고객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의 행태, 뭐 클릭 수라든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의 구매 목록이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가 쭉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잘 나눠두면 그에 따른 고객별 맞춤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데이터 분석 기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수들을 수집해서 그룹을 나누고 맞춤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분석가의 통찰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클러스터링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